난치병 치료의 최신 연구 논문을 소개하는 닥터 CJ TV입니다. 오늘은 2편에서는 자폐증 획기적인 최신 치료 발견 오늘 2편을 진행하겠습니다. 부메타나이드가 이제 그 1편에서 자폐증 치료의 기적의 치료제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자폐아에서 과연 그러면 부메타나이드 치료제가 정말로 효과가 있나 하는 여러 논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2010년 12월 달 액타 피디아트리카의 논문인데 이뇨제 부메타나이드를 3달 동안 자폐아에서 사용해 보니 특별한 부작용 없이 자폐 증상이 개선됐다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가바가 이제 이니비터리,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억제하는 그 뇌신경 물질이라는 것을 그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자폐아의 그 증상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이제 최근에 그런 연구한 그런 논문에 보면은 클로라이드가 태아 뇌에 클로라이드가 계속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증가하면은 그 소위 그 이 가바,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되는 그 가바의 양극성이 있는데, 한마디로 가바가 어떤 그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흥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폐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메타나이드를 이제 하루에 1mg씩 3달 동안 이렇게 투여해가지고 효과를 보니까 그 상태가 여러 가지 이제 좋아지는 그런 거를 이제 한마디로 본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 뉴로트란스미터는 뭐 보통 100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거의 이제 거론되는 건 40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바, 그러니까 뭐 뉴로트란스미터 중에서 뭐 아세틸콜린, 도파민, 뭐 가바, 그루타메이트가 이게 한마디로 제일 익사이테토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 뇌신경을 제일 강하게 자극하는 그런 뇌신경 물질이 되겠죠. 그루타메이트가. 가바는 요거는 이제 이니비토리, 한마디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고, 그루타메이트는 아주 엑셀레이터 역할을 아주 세게 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히스타민,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여러 가지 그 뉴로트란스미터가 있습니다. 소아 자폐증에서 부작용 없이 자폐증이 개선되는 치료제를 보고한다. 그래서 부메타나이드가 그 치료를 해보니까 뭐 특별한 부작용이 별로 없이 그 자폐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행동 양상을 좋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퓨처 세라피로 확인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더 그러니까 대규모적인 그런 임상 실험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신경장애, 정신장애에서 클로라이드 이동과 가바의 양극성과의 관계. 이건 2018년 5월달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 그다음에 행동과학에 대한 그 리뷰로 그런 아티클로부터 이제 발췌했습니다. 부메타나이드 치료를 이제 특히 이제 자폐증 애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뉴로사이키아트리라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정신적인 그런 이 발달장애 있는 애들한테 이제 해볼 수 있는데, 하여튼 자폐아한테 한번 해보니까 자폐아에 대해서 클로라이드 디레귤레이션, 클로라이드를 한마디로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이 연구 논문이죠. 그러니까 클로라이드를 디레귤레이션, 클로라이드를 이제 한마디로 조절하면은 자폐를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게 연구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과학원에 이제 국립과학원의 베날리라는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제 60에서 90, 그러니까 60명에서 90명 애들을 가지고 세 달 동안 하루에 1mg, 보통 이제 0.5mg을 아침 저녁으로 주더라고요. 부메탄아이드를 이렇게 줘봤더니 자폐적인 증상에 굉장히 좋은 그런 이 효과를 보았다라고 여기 2018년 5월달에 뉴로사이언스 비헤이비어 리뷰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달장애 및 신경발달장애에서 신경전달 물질인 가바의 작용 성질 변환. 요건 뭐냐면은 이 프라질 X라 해서 이제 이 프라질 X 신드롬 있는 애들은 자폐로 갈 가능성이 많죠,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프라질 X 신드롬, 이게 재존적이 있는 애들한테 유전적인 질환이지, 프라질 X가. 요 애들, 자폐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요 애들한테 부메탄아이드를 한마디로 이제 치료를 해봤더니, 세 달 동안 치료했죠. 그랬더니, 여러 가지 하여튼 소위 이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자폐적인 행동이나 아니면은 지적 장애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지 않냐, 그런 걸 확인해 봤다는 겁니다. 제가 1편에서 이제 리셉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했는데, 요거 도표를 이제 보시면은 가바 뉴로트란스미터가 이제 크로라이드의 어떤 그런 농도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라는데, 양극성이 있다라는데, 이게 이제 엑셀레이터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차의 브레이크가 되기도 하고 둘 중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데 크로라이드가 높으면 엑셀레이터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신경 전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크로라이드가 이제 정상화되면은 그다음에 브레이크 역할, 신경 전달을 조절해 줘 가지고 한마디로 브레이크를 거는, 그러니까 이니비션 하는,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것이 이제 중요한 그런 두 가지의 이제 수용체가 있는데, 1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NKCC1 수용체 코트란스포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NKCC1은 크로라이드를 이제 밖으로 이제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KCC2는 크로라이드를 밖으로 빼주는 역할 하는데, 보통 이제 무메탄아이드는 NKCC1을 억제해 가지고 크로라이드가 세포 내로 들어가는 것을 한마디로 억제해 버리는 거죠. 못 들어가게. 부메탄아이드가 항간질제. 그래서 이제 부메탄아이드를 쓰면은 간질의 억제하는 효과가 분명히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도 그래서 아마 부메탄아이드를 이 항간질약으로 썼다는 기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메탄아이드가 이제 환각 치료 효과에 대한 건데, 부메탄아이드를 결국은 이제 가바의 역할이 증대되고, 이제 한마디로 뇌신경의 브레이크 역할이 생기면은 여러 가지 이제 청각이 세게 들어와도 그거를 한마디로 이제 소위 조절해 가지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청각을 느끼게 해준다든지, 시각이 굉장히 하여튼 밝은 빛이 들어와도 그것을 조절할 정도로 이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감당할 정도로 한마디로 이제 뇌신경의 브레이크를 밟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환각 치료, 왜냐하면 이제 자폐들 중에서 이게 스키즈프레니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신분열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애들 같은 경우에 이때 부메탄아이드를 써주면은 그런 환각 치료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요거는 이제 스키초프레니아 리서치 아티클에서 지금 발췌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최근의 연구는 부메탄아이드가 스키초프레니아, 그러니까 요거는 어른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뇌가 이미 변형됐다면 쉽지 않은데, 자폐 애들이 이 정신분열이 같이 이제 어떤 그런 겹쳐가지고 환각이 있어서 힘들면은 그것도 부메탄아이드 자체가 치료하는 효과가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메타나이드 약물이 사실 저 오프더라이벌 그 치료인데, 부메타나이드 약물을 원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전체적인 요약인데, 이게 이제 2019년 3월 달에 이제 그 프론티어 인더 뉴로사이언스라는 그 잡지 아티클 논문에서 이제 발췌된 겁니다. 이게 이제 부메타나이드가 하여튼 뭐 그 자폐아의 그 이제 전부 그 소위 그 자폐 그 이제 소위 평가하는 그 스코어로 보면은 분명히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하여튼 증상 자체를 좋게 하는 것으로 별 큰 부작용 없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프더라벨 치료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써볼 만하지 않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의 연구에서 이제 그 이 부메타나이드를 이렇게 쓰면은 아미그달라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저 뭐 이런 그 저 감정이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이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한 부분인데, 아이 콘택트 시에 그러니까 이제 눈을 마주치는데 그 이런데 이제 한마디로 정상화 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오랫동안 하여튼 뭐 이제 그 long after cessation, 그러니까 부메타나이드를 오랫동안 쓰고 끊어도 요 아미그달라의 그 소위 그 아이 콘택트, 그러니까 눈을 맞추고 어떤 그 처리하는 감정 처리하는 그런 그 서큐트, 그런 회로 자체가 일단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변했기 때문에 일단 오래 쓰다가 끊어도 다시 한마디로 이제 증상이 잘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4달 정도 쓰다가 끊으면 어떤 애들은 다시 이제 자폐 증상으로 다시 또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러면은 3달 이상 쓰는 애들도 있고, 하여튼 오랫동안 쓸 수도 있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동정요법을 같이 써가지고 부작용 없는 그 동정요법 에너지 치료로 같이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하여튼 클로라이드를 통해 가지고 자폐증을 그 소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치료 기전이, 분명한 치료 기전, 큰 줄기가 세워졌다는 것은 분명히 희망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질 초기 신경발달 장애 프라질러스 증후군에서의 신경 전달 장애 역할. 이거 2017년 5월달 리서치 게이트 아티클로부터 나온 건데, 여기도 이제 뭐 그 프라질렉트 신드롬에서 그 소위 그 이 옥시토신이 그 이런 그 자폐적인 그런 그 행동 양상을 좋게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부메타나이드로 치료를 했더니 역시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면이 좋아지더라. 뭐 그런 옥시토신과 하여튼 뭐 이런 그 이 부메타나이드 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라질 X 신드롬에서 역시 옥시토신과 부메타나이드가 한번 써볼 만하지 않냐. 프라질 X 신드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적인 질병의 혁신적인 치료 방법의 연구, 퇴행성 신경질환의 연구, 2014년 11월 10월. 요건 이제 에날스 파마세티컬 프랑시스 아티클로부터 나온 건데, 이 프랑스에서는 이 연구를 좀 오래 전서부터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옥시토신 자체, 옥시토신 서지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분만 시에 이제 옥시토신이 확 오르는 것이 클로라이드 이온을 낮추고, 그렇게 해서 가바 이제 신경전달 물질 가바를 정상화 시켜줘 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그 억제 그런 그 신경전달 물질로 만들면은, 그러면은 한마디로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고, 뮤마테나이드도 결국은 이제 뭐 그 쓰면은 효과가 있다 하는 얘기, 2013년 그 논문입니다. 그다음에 옥시토신과 자폐증과의 동물 실험. 요거는 2017년 9월 달에 Current Topic in the Behavioral Neuroscience 챕터에서 이제 발췌한 겁니다. 요거는 부메타나이드를 쓰면은 같은 얘기입니다. 가바 신경전달 물질 가바의 양극성에서 이게 이제 소위 그 흥분성에서 그다음에 억제성으로 가바가 바뀌면서 자폐 증상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프로미싱한, 그러니까 앞으로 희망적인 치료가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폐 같은 뇌질병 시에 지금 아까 이제 1편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꼭 옥시토신이나 뭐 그쪽이 그 안 나와서 그런 거,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세 가는 애들은 다 그러면 자폐나 ADHD로 가야 되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옥시토신이 분명히 역할이 있고 크로라이드가 분명히 자폐랑 ADHD랑 관련이 있는 건 같은데, 아마 그 자폐아들 같으면은 유전적으로 NKCC1 수용체가 많은 게 아니냐. 그래서 소위 그 뇌신경 안에 크로라이드를 한마디로 많이 들여오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그 가설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그 소위 그 NKCC1 이니비터인 그 무메타나이드 자체가 어찌 됐건 효과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그 가바의 역할이 한마디로 이제 그 흥분성에서 그 소위 그 이니비션, 그러니까 억제성으로 바뀐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룹에서 하여튼 뭐 어찌됐건 60명 정도 3달 동안 60명 아이들한테 하여튼 1mg씩 하여튼 그 저 0.5, 0.5mg 해서 구메탄아이드를 하여튼 써보니까 어티즘에서 분명히 효과가 있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폐증에서 신경절단 물질. 이런 신경절단 물질이 이제 우리 그 이 뇌 발달이나 뭐 기억력, 그다음에 이제 어떤 운동, 그다음에 행동 양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분명하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뉴로트랜스미터 자체의 어떤 그 문제가 결국은 자폐증 문제랑 연관이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의문은 뭐 계속 있었죠. 이게 2015년 논문이니까. 근데 하여튼 뭐 이런 그 이때 2015년 논문은 어찌됐건 뉴로트랜스미터가 하여튼 자폐랑 관련이 있지 않냐. 근데 이제 최근에 밝혀진 논문은 그것이 뉴로트랜스미터 가바랑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밝혀진 거죠. 자폐증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 이건 2015년 이제 에이프릴 그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리센트 어드밴스 요 북에서 이제 발췌한 건데, 우리가 이제 뭐 자폐증이 있거나 자폐증이 뭐 너무 행동을 통제할 수가 없거나 엔티레필렉틱,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런 이 너무 사회성이 없고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안 되고 그럴 때 어찌됐건 이게 이제 뭐 벤조다이에핀이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약들은 한마디로 이제 안정화시켜 주는 거죠. 이런 약들이 아마 가바의 이 소위 이 이제 가바가 이제 뇌신경 물질인 가바가 이제 깨지지 않고 오래 뇌신경에 있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런 소위 이 안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애들에서는 벤조다이아펜을 주면 오히려 더 그냥 난폭해지고 더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애들은 분명히 뇌신경에서 크로라이드 이온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바가 오래 있으면 가바도 결국은 뭐 그게 이제 흥분성 그 신경 전달 물질로 가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오히려 벤조다이아핀이 오히려 더 한마디로 큰 문제가 더 애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 가바가 결국은 이제 디폴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니비션이 아니고 이제 하이퍼폴라이제이션, 흥분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애들 같으면은 뭐 이런 애들 같으면은 부메탄아이드를 주면은 분명히 얘네들은 좋아질 수가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예, 뭐 2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